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연초에 12%나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전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단기 신고가를 만들었었는데, 이 장대 양봉의 시가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 계속 벌써 한 달이 넘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의 하단을 몇 차례 이탈을 했었는데 고래 세력들이 저점 매수세로 개입을 하면서 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안착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 이 고래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저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안쪽에서 고래 세력들의 매집한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좀 보시면, 자, 지난 16일자로 해서 약 8억 개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됐고, 또 27일자에도 9천만 개 리플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약 1억 4,500만 개 리플이 빗썸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면서 이제 고래 세력들이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현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 세 가지 굵직한 내용만 보더라도 약 3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최근 이런 박스권 조정장 속에서 많이 입성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고래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한 3,450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어느 정도 이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질 경우에 우리는 좀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이 저가 매수 기회, 박앤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급락 흐름, 하락 흐름이 전개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엊그제 1월 5일자로 해서 이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죠. 이 데빗 슈워츠가 이 최근에 10배라는 이 사진을 트윗에 올리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자, 이번에 또 한 번 1월 5일자로 에어드랍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에어드랍은 우리가 이제 이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그 보유 지분에 따라서 리플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소각으로 지금 연결될 수가 있는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인데 이 물량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결국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소각 이슈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이 내용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이 2025년 가격 폭등할 수 있는 신호가 4가지나 현재 출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보 효율 부서를 이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리플의 지지 발언과 함께 SEC를 비판하면서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머스크는 SEC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리플의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러한 머스크의 발언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트럼프의 재집권이죠. 이것은 결국 리플의 유리한 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또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를 지명을 했는데, 이는 이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폴 애킨스는 이미 예전부터 이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재 리플의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플 활용 확대가 지금 기대가 되는 바인데, 리플은 이 중동 아프리카 지사장 리스 메릭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리플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이 주요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면서 국제 송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 출시 직후에 여러 주요 거래소에 계속해서 연속 상장이 되고 있고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크로스보더 결제, 바로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리플의 장기적 수요를 견인해 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새로운 기술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리플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고, 또 전문가들 역시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올 한 해 동안 리플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RLUSD를 두고서 향후에 이제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천 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긴슬러가 물러나고 오퍼레긴스가 이제 임명이 되면서 리플과 SEC 소송도 이제 종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수건 사업이었던 ETF와 IPO도 하나 둘씩 진척이 돼 갈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ETF, IPO를 통해서 리플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익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소각으로까지 연결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데,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매월 초마다 약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죠.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10억 개면은 매월 초마다 1%가 물량이 풀리게 되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 그만큼 리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 대금은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과 리플 측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리플의 CTO가 바로 이 부분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현재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자,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좀 전에 말씀드린 락업 해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지 않고 이것을 소각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락업 해제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약 430억 개 가량이 됩니다. 570억 개는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 430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 거의 절반 가량을 소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리플의 CEO 역시도 이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고, 또 리플의 CTO가 이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었죠. 리플의 CTO가 갑작스럽게 10배라는 이 사진을 트윗을 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습니다. 자, 10타임즈, 바로 10배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일각에서는 10달러까지 되는 거 아니냐, 현재 2.4달러이기 때문에 20달러에서 30달러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일단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ETF 그리고 IPO가 하나 둘씩 진척이 돼 가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처가 이제 곧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가 되고 있는 이 에스크로 잠겨있는 물량 430억 개 물량에 대해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더 이상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 430억 개 물량이 순차적으로 소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배라는 트윗을 올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엊그제 또 한번 이 에어드랍의 부작용 경고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최고 책임자 이 데이빗 슈워츠는 최근 이제 5일 X를 통해서 에어드랍이 사용자들에게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된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잘못 설계된 이 보상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는데,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우리 이 슈어추는 새로운 토큰 발행하는 대신에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상 방식, 바로 여기에서 소각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새로운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건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무상증자를 얘기하는데, 자, 이것이 아닌, 자, 이렇게 새롭게 발행하는 것이 아닌, 자,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식, 바로 이 소각을 통해서 희소 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기사화가 되면 그때는 늦죠. 왜냐하면 리플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이목들이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들이 기사화가 된다면 그때는 기관들, 고래들이죠. 고래들, 그리고 우리 개인들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폭등 랠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리플 토큰이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 에스크로 지분, 바로 430억 개의 에스크로 지분이 바로 리플의 초기 준비금으로 이제 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준비금으로 활용되면은 이것 또한 소각과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의 CTO뿐만 아니고 리플의 커뮤니티 내에서 여러 가지 현재 단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각은 우리가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실제 기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단 한 개라도 여러 번 여러 개 되시는 만큼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플뿐만이 아니죠.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기준 없이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오히려 이런 조정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기 고점 부근들에서는 이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추격 매수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오히려 이 코인판을 떠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 부근들에서는 비중을 10에서 30% 가량은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덜어내줄 거고, 또 최근에 이런 이 조정 흐름 속에서는 공포에 지금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덜어낸 비중을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에 공포로, 그리고 공포의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그렇게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가 이런 조정장이 아닌 상승장에 굉장히 더욱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